고층 빌딩 사이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이촌시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후에 좀 썰렁할 때 와야 좋아해. 난 한가쳐서. 사람 너무 많으면 정신없어갖고. 이촌시장에서 먹거리 골목부터 찾았습니다.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 속에서 삶의 활기가 느껴집니다. 찌앙샹빙이라는 피자처럼 생긴 빵을 만드는데요. 신기한 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반죽을 팬보다 크게 만든 후 주름을 잡습니다. 이 주름이 독특한 식감을 줍니다. 주름 위에 매운 된장 소스를 바르면 진짜 다 되는데요. 이렇게 1분이면 뚝딱 한 개가 완성됩니다. 아, 이거 우리 시장에도 있는 건데, 한국 시장에도. 이거 재밌네요. 이게 한국의 여름에 먹는 냉면처럼 비빔냉면처럼 비빔국수나 비빔냉면처럼 비벼 먹는 거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저多少钱? 5元，一份5元，来一份。来一份。啊，能不能吃辣呀？吃辣啊. 맵게 먹겠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통 중국 분들은 매운 거 잘 안 먹기 때문에 뭐 음식 주문할 때 맵게 먹겠냐고 그거 물어봐요. 来一份，你们尝尝好不好吃？ 아. 是吧？ 식초 넣는 거고요. 마장. 对麻酱对。 이 마장이라고 그 깨로 만든 장이에요. 你们现在就吃吧。啊现在就吃好吃哈。一般的这夏天的是吃吗？啊，现在就可以吃。夏天的，冬天的是不吃吗？冬天也有，啊，也有。冬天嘛，不过就是吃的少。 주인 아주머니가 마음씨만큼이나 손맛도 좋았습니다. 비빔냉면이나 비빔국수에 그 땅콩 버터 같은 거 약간 넣고 비빔 맛이 나요. 근데 맛있습니다. 你吃的怎么样？ 好吃，真好吃。 손님이 북적거리는 가게가 있어서 뭘 파나 궁금했는데요. 기름에 두부를 튀겨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정말 고약했습니다. 이게 그 초두부라고 해갖고 그 썩힌 두부 있잖아요. 그 냄새는 심하게 나는 거. 근데 맛은 되게 고소한 맛 나는 거. 중국 취두부는 어지간히 비위가 강한 사람 아니면 도전하기 힘든 음식입니다. 맛은 진짜 고소한데 냄새 맡고 못 먹어요. 근데 그 청국장에 좋은 냄새 말고 안 좋은 냄새 곱하기 5 거기에다가 식초 냄새 플러스 그럼 냄새. 근데 진짜 고소해요 이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촌시장에서 장을 좀 봤습니다. 깔라. 청도는 바지락이 아주 유명합니다. 바지락 먹는 것을 최고 행복으로 칠 정도죠. 뭘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있어요. 제가 이촌시장 오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가서 보세요. 이촌시장의 명물이 된 노점식당입니다. 시장에서 장봐온 비닐봉지를 건네자 즉석에서 요리가 시작됩니다. 손님들이 사온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이촌시장의 명물 길거리 요리사들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 청도시장에만 있는 풍경일 거래요. 여기 제가 청도 다닌 게 한 16년 됐는데 처음 와갖고 정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데가 여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좌판에 번호표가 걸려 있는데요. 재료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펜에 번호표를 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시장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고기나 고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시장에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심지어 개고기도 있어요. 닭고기, 그러니까 고기 그다음에 해산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여튼 뭐든지 돼요. 농산물도 그렇고. 그걸 사갖고 와서 여기 드리면 그 한 판에 얼마? 요새 얼마인지? 5위안이네. 한 판 해주는데 5위안을 받고 구워줘요. 5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1,000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대충 만들어내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고급 주방이 아닐 뿐이지 중국 음식의 조리법을 제대로 지켜서 요리를 해내는데요. 그 맛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운데는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소금과 후추 정도만 넣어서 숯불에 바짝 볶는 것입니다. 맛있어요, 진짜. 이건 돼지 콩팥을 기름에 튀긴 요리입니다. 별로 들어간 것도 없는데 진짜 희한하게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청도의 유명한 바지락 볶음 라차오깔라를 식초에 찍어 먹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숯불에서 시장의 모든 재료를 볶아내는 이촌시장의 길거리 요리사. 이촌시장도 허름한 식당도 세월을 이기고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0-30년 동안 고속 성장을 이룬 청도답게 시내에는 근사한 식당도 많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주방장 덕분에 주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대륙의 식당답게 주방도 거대했습니다. 중국을 평정한 산동 요리가 젊은 요리사들이 손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这么大. 중국에서 꿔바로우라 불리는 찹쌀 탕수육을 만드는 중입니다. 한국 찹쌀 탕수육과 만드는 방식이 비슷한데 다른 점은 식초입니다. 산동성의 식초는 오래 숙성된 깊은 맛으로 유명한데요. 신맛이 덜하고 단맛이 나죠. 산동 식초로 만든 꿔바로우는 어떤 맛일까요? 진짜 맛있네요. 이게 원래 탕수육이 이 시큼한 맛하고 단맛하고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산동이 청도가 식초가 유명해요. 진짜 약간 다른 그 달짝지근한 식초 맛이 정말 거북하지 않게 잘 올라와요. 진짜 맛있네요. 이 식당이 청도 중산층이 찾는 보통의 식당 모습인데요. 이번엔 산동의 돼지머리 요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이 메뉴 이름은 파 듀렌이라고 해갖고, 파라는 거는 중국 음식을 할 때 오래 푹 끓이는 거거든요. 푹 본다, 푹 졸였다는 의미인데, 듀렌, 그러니까 돼지 머리를 푹 졸인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기엔 이렇지만 먹으면 되게 부드럽고 감칠만 합니다. 파주레는 돼지머리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인 얼굴살로 만듭니다. 저게 냅킨이 아닙니다.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서 음식을 싸먹는 전병인데요.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로 만들어서 고소합니다. 싸먹는 방법을 저도 여기서 배웠는데요. 젓가락을 끼워서 돌돌 마니까 깔끔하게 완성되더라고요. 언뜻 장조림하고 잡채를 함께 싸먹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비계도 넣는데 비계 맛은 안 나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이 야채 볶음과 아삭아삭한 거하고 잘 어우러져갖고 느끼한 듯 하면서도 고소하고 고소한 것 같으면서도 이 씹는 맛이 있어서 맛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돼지 머리를 먹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경험하게 됐습니다.
청도의 밤입니다. 이곳은 청도에만 있는 생맥주 골목인데요. 100여 년 전 독일이 점령할 때 독일인들이 청도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맥주 공장입니다. 독일의 맥주 제조 기법과 청도 로산의 맑은 물로 만든 청도 맥주는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죠. 오이. 저도 오랜만에 청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서오세요. 뭐 언제 왔어? 오랜만입니다. 청도 맥주는 순하고 부드러운 맛인데요. 근처에 있는 맥주 공장에서 바로 빼온 생맥주가 정말 맛있습니다. 청도를 대변하는 가장 좋은 중국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써요. 청도에 가면 츠깔라 하피조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츠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지락을 먹어라. 하피조는 하가 사실 산동 사투리예요. 허피조 맥주를 마셔라는데 하피조거든요. 그래서 청도에 가면 깔라를 먹고 바지락을 먹고 맥주를 마셔라라는 그게 하나의 청도를 대변하는 말이 있거든요. 서민들의 희노애락이 때묻은 골목. 청도의 밤은 이 골목에서 익어갑니다. 평화로운 어촌이었던 청도는 독일에 의해 개항된 후 다시 일본에 점령당하는 식민지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개항 시 독일식으로 지어진 건물 때문에 중국식의 유럽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 독일식 건물들 사이 작은 골목에 중국 전통의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독일이 점령을 피해 작은 골목으로 모여들었던 전통 음식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죠. 중국에서는 4발 달린 건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번데기입니다. 번데기를 튀겨서 꼬치로 먹습니다. 우리도 번데기를 볶아서 길거리 간식이나 얼큰한 탕으로 만들어 먹잖아요. 크기가 좀 더 클 뿐이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자신만의 먹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에 가보면 중국인들은 혐오식품을 즐기는 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산동성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기사분들,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오시는 골목이 맛집거리로 유명한데요. 이곳 청도도 똑같습니다. 여기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오는 골목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에 특별한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햄버거 가게처럼 생겼죠? 청도 사람들이 이 음식을 워낙 많이 먹어서 이런 패스트푸드 식당까지 생겼습니다. 고기 뜯는 모습이 감자탕을 연상시키지만 맛은 우리 갈비탕에 가깝습니다. 팔구 미판이라 부르는 산동 요리입니다. 돼지 등뼈를 간장 국물에 끓여 밥과 함께 먹습니다. 청도 10대 명물 음식에 들어가죠.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생마늘이랑 먹어야 맛있습니다. 이 팔굽혀판. 팔구미판집에서 마늘을 까는 일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그냥 넣지 마시고 마늘을 먼저 약간 매우려고 할 때 얼른 고기를 진짜 맛있어. 마늘 맛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마늘 안 매워요. 자꾸 먹게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늘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고기 준비하고 먹어야지. 매워요. 이제 마늘이랑 고기랑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팔구미판집이 청도에만 1,700개가 넘는다니 그 인기가 실감나시죠? 줄 무지하게 많네. 여기 여전히 잘 되네. 청도에서 소문난 대박집입니다. 오징어 꼬치 하나로 손님들 줄을 세웁니다. 청도는 항구 도시라 해산물이 풍부하고 신선한데요. 이게 뜯어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꼬치 하나에 우리 돈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뜯어먹기가 힘들어서 한 입에 넣은 겁니다. 이 양념 맛은 꼬치 잘 못 드시는 한국 분들도 먹을 만해요. 이게 은근히 고추장하고 된장 섞어놓은 맛에다가 살짝 카레가루 섞어놓은 맛이라 아마 웬만한 분 다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딴면장이라는 중국 특유의 장을 바른 건데요. 저는 3마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먹으면 얼굴에 양념이 많이 묻어요. 근데 그만한 투자를 할 만한 값어치 있는 맛입니다. 청도를 떠나기 전날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장 오래 나와 있다 보면 집밥 같은 게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으로 집밥 같은 느낌이 나오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서 식당을 크게 하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이 소개해 준 집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이 없어요.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만큼 아는 사람만 와서 먹는 곳이고 그 맛이 정말 집밥 같은 느낌이 드는 집이에요. 여기 골목에는. 간판도 없는 식당에서 소림사 주방장처럼 생긴 주인이 뚝딱뚝딱 5분 만에 하나씩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메뉴도 따로 없습니다. 그날그날 들어온 좋은 재료가 식탁에 오릅니다. 식당 주인은 요리사 출신이 아니라 음식이 좋아서 식당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음식을 팝니다. 저는 중국 가정식으로 5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주문한 음식들이 주로 정말로 중국 가정에서 가장채라고 해서 가정에서 먹는 음식 위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빵은 이제 만토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만토는 그냥 빵입니다.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그냥 밀가루 빵인데
이게 우리 쌀밥 먹듯이 밥 대신에 먹습니다. 중국 음식은 보통 기름진 편인데 이 집 가정식은 아주 담백합니다. 꼭 멸치첨장인데 멸치가 아니에요. 진짜 특이한 맛이네요. 나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멸치처럼 생겼는데 갈치 맛이 나요. 가정식 백반은 향신료를 많이 쓰지 않아 재료 맛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요 메뉴가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 한국에 중국집에 가면 그 물만두나 만두 전문점에 가면 오양장육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돼지고기를 양념물에 삶아 갖고 하는 건데 오양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남방 지역에서는 루수에 그러니까 양념물에 삶은 고기, 여기서는 짱화. 이 집의 그 뭐랄까 이 짱화는 육즙 맛이 느껴지면서 양념 맛이 어우러져요. 청도에서의 마지막 식탁은 만드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집밥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도 중국 음식을 다 못 먹어보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의 진미. 중국 산동의 청도에서 한평생 먹어도 다 먹어보지 못한다는 중국의 음식을 조금 맛보았습니다.